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이제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 다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흐름하고요. 또 비트코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요. 관련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이라 그래서 휴장을 했어요. 휴장했고 연휴 기간 미국 시장이 이제 소폭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제 완성화되지 않았죠. 이달 말일이니까. 네, 근데 약간 추세선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경제 지표가 거의 다 부진해요. 소비 지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업 지표도 그랬고요. 고용 지표도 그랬고요. 전부 안 좋아요. 근데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이 일단 이거를 이겨냅니다. 시장에서 자꾸 이 부양책을 시장의 화두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꾸 보여요. 실제로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통과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부양책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끌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양책이 미국에서는 상승의 호재의 유일한 재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월봉 차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뭐 시간을 두고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두 가지 경우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월봉 차트 상으로는 현재 이 음봉을 다 메워서 새로운 상승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일 거냐, 아니면 다시 윗꼬리가 생겨서 이전 음봉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캔들이 양봉이든 뭐든 출현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후자일 경우에는 상당한 하락 압력을 다시 추후에 받을 거고요. 전자일 경우에는 4,0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뭐 부양책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살짝 돌파했지만 월봉은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봉 완성은 아시겠지만 이달 말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약 10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생각을 잘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불 근처에 갔죠. 지난번에 자넷 옐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발언하면서 순식간에 3만 불대로 뚝 떨어졌다가 앨런 머스크가 매수했다. 15억 달러 정도를 테슬라에 샀고 이후 테슬라는 자동차의 지불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5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야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 기억에 2006년도에 진짜 가격이 엄청 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성이 많아서 비트코인을 몰려가서 비트코인을 더 끌어올린 거냐, 아니면 주류 통화로 갈 거를 생각해서 올라갈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근데 앞에서 제가 옐런 얘기를 했죠. 옐런이 왜 비트코인에서 안 좋게 얘기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통화라는 것은 권력입니다.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손대지 않은 통화가 주류 통화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할 거예요. 전자통화가 꼭 쓰일 겁니다. 분명히 쓰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나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결국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움직일 거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주류 통화 가능성 플러스 유동성이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거기에 선두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투자 심리하고 일치하는 상황일 거다. 비트코인이 꺾이면 주식시장은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넷 옐런이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류 통화 이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투심의 중심에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도 그 투자하는 자들이 그냥 몰려갖고 올리는 상황. 왜냐?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올해만 70% 올랐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비트코인은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뱅크 오브 뉴욕 같은 데는 이거를 발행도 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몇 개의 주는 한 개의 주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주고 세금도 주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요소일 뿐이지 현실이 될지 아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가격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의 흐름이 꺾이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투심도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저께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을 샀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1조 5천억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잘못하면 주식시장이 끝난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외국인이 사는데 왜 주식시장이 끝나? 이런 생각 하실 거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기술적 분석으로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이거 재미납니다.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어쩌면 탈출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400일 때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하락 종료 선언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실패했어요, 제가. $1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뛰어오르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그게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이 전부 매도했어요. 그리고 누가 샀냐면 개미만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개미가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들어왔냐면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따져보세요. 정확하게. 11월 1일입니다.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 요 꼭지까지 치는 11월 11일까지 상승할 때까지 들어간 금액은요. 3조 8천억입니다. 정확하게. 3조 2천억. 죄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정도는 요 5주 동안 그 3조 2천억이 다 나갔어요.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주 동안 1000포인트가 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상승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상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개미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샀냐? 1조 8천억 샀어요. 정확하게.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어저께 앉아서. 그럼 여기서 얼마나 샀냐? 24조로 샀어요. 여기 꼭대리 음봉 3개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사. 왜? 왜 사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3조 2천억 만에 1000포인트를 알려는데 1조 5천억 더 못 가. 여기 들어온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어요. 뭔가 분위기를 좀 조장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들어와서 다 나갔는데 다시 여기서 왜 들어와요? 들어올 리는 없죠. 적어도 이 정도 내려와야 들어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어쩌면은 일반 개미들이든 누구든 탈출의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시그널로 좀 느껴집니다.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저는 3266이 돌파가 되면 크게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수급적인 구조로서 외국인이 들어올 자리가 많냐 본다면 정말 아이러는 자리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로 추세적으로 들어올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추세적인 것이 하루 이틀 3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3조 2천억에 3266을 그들이 때려 올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눈속임용 매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원달러가 좀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더 내려간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작업한 애들은 누굴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원달러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전체의 흐름상으로 보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 했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세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내림세입니다. 바이오 쪽에 오늘 노이즈가 좀 있는 거죠. 바이오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